안녕하세요. 캘리그라피 강사 이혜영입니다. 5강 시작할게요.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시간에 저희 수채화를 배웠어요. 수채화를 가지고 봉투를 작업하는 걸 할 거예요. 봉투의 작업이라는 건 봉투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. 예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따가. 그렇게 할 거라 작업 순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투에 먼저 그림을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글씨를 쓸 거니까 봉투에 그림을 먼저 그리고 글씨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봉투에 글씨를 얹을 거예요. 자, 봉투 설명해 드릴게요. 요거는 인사동에 가면 요런 표지로 되어 있는 애들을 팔아요. 인사동에서 파는 거고요.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저는 글씨에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런 스타일, 여기는 글씨만 얹을 때 제일 예쁘고요. 그림이랑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넣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무지도 팔아요. 제일 좋은 건 한지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은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들 치고 이 봉투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. 되게 고급스럽고 다 좋은데 얘가 먹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지 결이 있거든요. 한지가 아시다시피 종이를 뭉쳐서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결 따라 먹이 다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먹 조절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생긴 봉투, 이렇게 생긴 깔끔한 무지 봉투고요. 얘 또한 요즘에 현금이 작아지다 보니까 봉투들이 작게 나와요. 이렇게 옆으로 여는 거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. 봉투는 어디서 사요? 물으실 수 있어요, 선생님들. 저는 다이소에서 삽니다. 가성비 좋고요. 이거는 인사동에 직접 나가셔서 집 가까우시면 인사동 나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에 나오니까 구매하시면 돼요. 자,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, 이렇게 채우는 거 알려드렸고요. 이번엔 나뭇잎이 빳빳한 애들도 일자로 되어 있는 애도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 표현하고자 싶으면 살짝 이렇게 휘는 게 조금 더 예뻐요. 이렇게 둘, 이것도 끄트머리가 진하게 할 거야. 그러면 끝에 붓을 머무르면 끝이 더 진해지죠.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얘를 밀면요. 줄기에 가까운 부분이 더 진해져요. 요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. 그래서 선생님들 좋으신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.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하고 파악이 되실 거예요. 여기 진해진 거 보이시죠? 자, 이런 느낌으로 이파리를 그리시면 돼요. 자, 다시 한번 위에서도 내려오는 거 그려볼게요. 약간 틀어지게 곡선으로 그려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끝에 모으면 끝에 진하게. 하나, 둘. 이렇게 안으로 몰면 안이 진해져요. 저는 붓 가는 대로 편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. 속도가 조금 빨라요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의 나뭇잎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배웠고요. 자, 다른 꽃 없고요. 그냥 저 동그라미로 꽃다발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대신 꽃다발은 한 가지 색을 쓰지 않고요. 여러 가지 색을 씁니다. 좀 크게 이 종이 가득 꽃다발이 나오게 조금 사이즈를 크게 그려볼게요. 잎은 똑같아요. 이렇게 그리는 거. 듬성듬성. 너무 똑같은 사이즈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 띄엄띄엄 먼저 한 색깔을 그려주세요. 너무 똑바르게 예쁘게 그릴 거야 라고 안 하셔도 되는 게
이따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면서 약간 뭉개지기도 하고 겹쳐지면서 안 보여지기도 해요. 그러니까 꼭 반듯하게 별 모양처럼 반듯반듯 동글동글하게 나와야 해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, 저 보면 툭툭 여기 찌그러지기도 했어요. 그냥 툭툭 편하게 그리세요. 이렇게 빨간색 했어요. 붓 깨끗이 닦으시고 앞에 종이에다가 무릎수에서 붓 깨끗이 헹궈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. 노란색이 들어가주면 애들이 선명해져요. 어린이 보호구 여기 눈에 잘 띄어서 노란색으로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곳을 채워준다 생각하시고 노란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섞여도, 위에 얹어져도 섞여도, 색이 섞여도 예쁘니까 번지는데요? 먹이 번지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. 그 다음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, 원래 초록색 꽃이 있어요, 선생님들. 근데 초록색 꽃은 그림 그릴 땐 잘 쓰지 않아요. 세밀화로 그 꽃을 한 송이 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섞을 때 초록색을 쓰지는 않아요. 그 이유가 초록색은 대부분 나뭇잎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. 그리고 그 선명함을 약간 모자르게 해야 된다나? 꽃을 더 화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죽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초록색은 꽃 색깔로 쓰지는 않아요. 대신 파란색은 써요. 파란색이 너무 쨍해서 싫은데 하시면 이럴 때 방법이 하얀색이요. 대신 붓을 많이 깨끗이 씻어서 하얀색을 하신 다음에 섞어주시면 하늘색이 돼요. 그쵸? 하늘색을 하신 다음에 얘도 연한 게 좋아요. 톤이 다 연하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닦아내시고, 이렇게 중간중간. 대신 빨간색보다는 적게. 이대로는 좀 밋밋한데, 그쵸? 밋밋하죠? 애들도 표정도 없어요, 자세히 보면. 요럴 때 나타나 줄 수 있는 색깔이 보라색. 이렇게 붓에 물이 너무 많아요. 그럼 앞뒤에 살짝만 찍어내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주세요. 하다가 빨간색을 더 넣고 싶어, 노란색을 더 넣고 싶어 하면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 정도. 자, 동그라미 약간 타원의 동그라미 정도 나왔죠? 이 상태에서 초록색 이파리들 좀 그려주시고, 중간중간 비어있는데 이렇게 이파리 넣어주시고,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렇다고 꽉 채우라는 얘기 아니에요. 뜨문뜨문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가면 화사해져요. 이렇게 하고, 이게 꽃다발이 된다고요? 네. 자, 다른 색 조금 섞어서 색을 조금 바꿀게요. 이파리가 진한 게 보이니까 이렇게 색을 원하는 거 섞으시면 돼요. 선생님이 이거 썼으니까 이 색깔이 뭐지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색깔, 너무 톤 다운 되는 색깔만 아니면 괜찮아요. 이제 잎 줄기를 그릴 거예요. 중간중간에 꽃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빈 공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파리가 아니라 줄기처럼 이렇게 조금씩 그려줘요. 꽃들이 이 줄기가 없으면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줄기 없이 꽃다발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. 그 이유예요. 이렇게 중간중간 빈 공간 이렇게 넣어주시고, 자, 여기서 포인트. 잠시만요. 이파리를 줄기를 그릴 때 이렇게 리본 묶을 자리로 이렇게 삼각형,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하나 중심선 정도 중간에 잡을 거 그려주시고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되고 덜 올라가도 되고, 가운데가 리본 묶일 자리만 있으면 돼요. 좀 풍성하게 이렇게 가운데로만 가게.
이렇게 중간중간 연결도 해주고요. 이런 느낌으로 마르고 나면 표정 보여드릴게요.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. 펜 요거 가운데 표정 지을 거라고. 얘가 하얀색도 있어요. 너무 반짝이 나 싫은데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정 내주셔도 돼요. 가운데 이 하얀색으로 콩콩콩콩. 왜냐하면 얘가 말랐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반짝이를 더 좋아해요. 다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꽃 모양이 선명한 친구들, 그리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표정을 내주시는 거예요. 이 정도. 그러면 아까 전이랑은 다르게. 자, 리본을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? 진한 파랑으로 한번 해볼까요? 리본을 조금 진하게요.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좀 진하게 해서 리본 끝에 보면 이렇게 끈 있고요.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 꽃다발이에요. 요거를 작게 그려서 저희 봉투에 작업할 거예요. 당연히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. 그림 그리실 때 요거 잘 보셔야 돼요. 봉투 요거 열리죠? 요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봉투를 받았을 때 뒤로 가게 거꾸로 했는데 돈이 쏟아질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거꾸로 했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돈이 쏟아지게 말고 요 부분이 이렇게 가게 이렇게 바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림이 갈 수 있게. 자, 우선 배경부터 깔아볼게요. 처음에 했던 거 요거요. 뜨문뜨문. 제가 수채화하면서 생일 축하해 적으면서 보여드렸었죠? 딱 그거예요. 색깔 여러 가지로 섞어도 되고요. 꽃 한 색깔로만 통일하셔도 되고, 이것도 취향 차이요. 자,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하셔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. 이 상태에서 이파리까지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아까 전에 그렸던 꽃잎들 귀엽게 한두 개 그려주시고, 이렇게 다른 친구들 이파리 그려주는 거, 이런 느낌으로 작업한 거 이렇게 나왔어요. 노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어서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표정을 안 찍고 왔어요. 그리고 봉투가 굉장히 빨리 말라요. 그래서 후작업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. 이러고 나면 카메라로 반대로 보이시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애들이 선명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나중에 얼른 찾아뵙고 다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상태로 하나. 자, 두 번째 꽃다발 했으니 이제 그 꽃다발 또 해봐야죠. 그쵸? 자, 여기다가 꽃다발 해볼게요. 작으니까 꽃도 작게 그리셔야 돼요. 이 정도 사이즈예요. 손톱 반만하게. 자, 손톱 반만하게 또는 손톱 한 3분의 1 사이즈 정도 되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한 개. 말라야 되니까 안 마르면 힘들어요. 제가 이것도 똑같이 해왔어요. 저게 말랐다는 가정하에 거의 비슷해요. 이제 또 똑같이
이렇게 해서 리본 매줄게요. 자, 끝입니다. 그림은 다 그렸고요. 마르는 동안 글씨 연습이요. 잠깐만 끊어갈게요. 이제 그림은 그렸어요. 그리고 글씨를 써야 하잖아요. 여기서 제일 좋은 거. 이게 딱 A4 사이즈거든요. A4 사이즈를 3등분 하세요. 옛날 저희 봉투 있잖아요. 그 봉투랑 비슷한 사이즈가 나와요. 지금 아까 전 거 보여주시면 약간 크죠? 그러니까 요거 정도 생각하시고,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. 아예 이거는 봉투로 보여드릴게요. 글씨 쓰실 때 이 봉투 안에 그림이나 글씨로 꽉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사방 1cm 정도. 1.5에서 1cm 정도 될 거예요. 지금 이게 자로 재면 2cm 조금 안 될 거예요. 자, 요건 2cm네요. 2cm. 요 위에 건 1.5cm 정도. 그쵸? 위아래 1.5cm, 양옆도 1.5cm에서 2cm씩 정도 띄어낸다 생각하시고, 여기 꽃다발. 이거는 연필로 대충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생일 축하해. 요 정도 나오게. 여백의 미가 있어야지 꽉 차면 답답해져요. 양옆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싹 비워주시고 깨끗하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. 연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. 아까 전에 이 사이즈가 봉투보다 컸죠? 그거 생각하고 위아래 한 3cm씩 날린다 생각하시고, 자, 첫 번째 생일 축하해. 저희 각진 글씨 배웠죠? 이 정도 사이즈 나오게. 그리고 각진 글씨 싫으시면 둥근 글씨. 잘 보시면 저는 요 내리는 자음도 곡선으로 똑 떨어지게 내리지 않아요. 둥근 글씨는 약간 둥글고 애들이 약간 곡선으로 나오게 글씨를 쓰니까 이런 거 포인트 잡아서 하시면 훨씬 더 둥글게, 그리고 훨씬 더 각진 게 느낌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. 보시면 이쪽 양옆에 깔끔하게 띄웠죠?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띄우셔야 돼요. 생일 축하해. 한꺼번에 종이를 다 접어놓고 쭉쭉쭉쭉 글씨만 쓸게요, 선생님들. 제가 연습할 때 해보니까 이렇게 틀 좀 잡아놓고 연습하는 걸 하니까 훨씬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. 수월한 방법을 본인에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생일 축하했었으니까 이제 입학 졸업 때도 돈 많이 주잖아요. 그쵸? 봉투 많이 쓰죠? 생일 축하해. 그리고 어떻게 글씨를 쓸지 구성을 잡은. 지금 제가 쓸 글씨는 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라고 쓸 거예요. 좀 길죠? 졸업 입학에 쓰기 딱 좋은 글귀예요. 그래서 구성을 잡는 거예요. 너의 새로운, 이거는 대충 쓰셔도 돼요. 출발을, 응원이 더 크면 좋겠죠? 응원해.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연필로 미리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고요. 글씨 쓰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. 바로 써볼게요.
봉투의 한가운데 글씨만 썼을 때 딱 정가운데고요. 만약에 여기에 그림이 들어간다. 그러면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둥근 글씨는 그렇게 써볼게요. 이런 느낌이. 중간이 조금 틀어졌죠? 왜냐면 여기 꽃다발이 들어갈 거라서 그래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문구를 적용했으니 봉투에 바로 적어 볼게요. 아까 전에 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. 저는 둥글 글씨가 조금 더 낫더라고요.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꽃다발을 미리 그렸고요. 침범하지 않지만 최대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야 제 손으로 이렇게 쳐서 이 그림이 뭉개지는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말리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. 자, 이렇게 꽃다발이 있으니 위에 띄고요. 1cm. 너의 왜 이쪽으로 올리세요? 물으실 수 있어요. 약간 으쌰으쌰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 봉투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. 또 하나, 저희 배경에 이렇게 배경 깔았던 거, 아까 전에 했던 거 말고 제가 준비해 온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 선생님 여기에 생일 축하해 간단하게 써볼게요. 요 중심에 딱 조금 크게, 요 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보다는 글씨가 조금 더 적잖아요. 그러니까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. 왜 둥근 글씨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. 그거는 다른 봉투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 봉투 쓰는 거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자, 여기다가 심플한 데다가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글씨만 쓸 때가 전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다가 다시 생일 축하해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구성은 똑같고 글씨체만 다르게 보여드릴게요.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쓰기 힘드실 수 있어요.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덧칠해 주셔도 돼요. 이렇게. 이게 붓에 먹이 적은 게 아니라 종이 때문에 이래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것만 하면 좀 밋밋해. 그쵸? 밋밋하죠? 그래서
빨간색으로 생일 촉현 것처럼 포인트를 줄 거예요. 여기 물감, 저기 앞미에게 조심하시고요. 여기다가 이런 느낌이죠? 불꽃이? 이런 느낌으로 생일 촉인 것 마냥. 얘도 사이즈, 얘 물 되게 많이 먹어요. 확 번질 수 있어요. 조심하시고. 모양이 마음대로 안 잡힐 수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종이 스타일이에요. 너무 다 하면 지저분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. 요 사이에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면 불 보시면 다 빨간색만이 아니잖아요. 훨씬 더 촛불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깔끔한 생일 축하 카드가, 봉투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여러 가지 샘플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축하 봉투 선생님들께 시연해봤습니다. 5강 마무리 지을게요. 고맙습니다.